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어느덧 거리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봄을 맞이하는 꽃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을 텐데요. 봄꽃과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 힘껏 일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이 가진 생각과 또 공약들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병선거구 후보자들은 누구고 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에서 중계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병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라서 후보자로 선정된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3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각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한 뒤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다시 사회자의 공통 질문 1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또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고지해드리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무대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지고요. 또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못 살겠다 심판하자.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대의하기 위해 출마한 평택의 새 일꾼 기호 1번 김현정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 장보기가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민생 이기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권에서 민생 파탄 정책을 담당한 분도 공동 책임자입니다. 저 김현정이 민생 회복,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저는 평택 시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하며 현안을 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비상대책위원 등으로 중앙정치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민심과 당을 대변했습니다. 평택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평택과 중앙에서 준비되고 검증받은 저 김현정으로 선수교체해 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평택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성과를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유이동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고 난 후 제일 처음 한 일은 격차 해소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문제 등 그간 우리 당에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었던 문제를 핵심적 아젠다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아쉬움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평택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력을 겸비한 힘 있는 중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저 유이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를 하기 위해 평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저 기호 2번 유이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 전용태입니다. 저 전용태는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평택 시민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기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능한 정치로 인한 경기 불황과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할 거대 야당 민주당은 검찰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당대표의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국력과 국격은 추락하고 민생은 방치된 채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저 전용태는 지금 당장 양극단의 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일하는 정치로, 비리로 얼룩진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커지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외면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인인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2024년 4월 10일은 이제 평택시의 주인은 바로 평택시 네. 여러분입니다. 자, 시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예. 깨끗하고 따뜻한 유능한 정치로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앞에 타이머 보시면 시간이 모두 가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각 후보별로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저출생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나타나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국의 초중고 학령 인구는 물론이고 생산 가능 인구도 급속히 줄어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 지원,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 또 사회 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자, 인구 절벽 시대 각 후보자의 저출생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삶에 대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부부 간의 육아 부담 격차,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에도 기인합니다. 이러한 격차 해소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모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문제, 엄마, 아빠가 단순히 신청만 하게 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롯이 아이들만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육아기 유연 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인구부 신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주어집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11살 딸과 8살 아들딸 쌍둥이를 둔 3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육아휴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저희가 애를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듭니다. 정말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도 필요하지만 또 프로세스를 한번 겪어보고 나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75%를 주고 25%를 또 나중에 복직하면 주고 하다 보니까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급여인데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인상 플러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기들은 다 시험관 아이입니다. 모든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일자리부터 필요하고 결혼율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출생, 육아, 그다음 교육, 일자리가 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터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부서가 생기던 어떤 대책위원회가 생기던 어떤 부분이든 하나의 그 기관이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서 휴직수당 인상과 프로세스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만 5살까지 월 100만 원 지급한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저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직장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한 정책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0.65명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평택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 병 지역의 신평동과 언평동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해결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녀수, 소득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의 펀드를 지급해 기본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높은 결혼 비용으로 고민하는 청년층을 위해서 결혼 출산 지원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이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고 싶은 평택, 저 김현정이 만들겠습니다. 네,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을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교통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로 평택시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로, 또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 광역교통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광역교통 계획 추진과 도심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새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부터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희 평택은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통일호, 비둘기호, 무궁화 타고 다니면서 서울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지제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서울로 가는 광역교통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지금 저희 평택의 제일 핫 이슈는 아마 GTX일 겁니다.
저희가 그 2028년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국힘당 공약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불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더 복지나 다른 부분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열차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시민들이 정차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출퇴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확대는 뭐 다른 후보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광역버스를 확대 플러스 노선도 잘 정비해서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덕 유보지도 아마 KT역 신설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 한번 저희가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당선된다 그러면 한번 더 확인해서 고덕 주민들이나 평택시의 어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AC 노선 연장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개통하겠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 KTX 서해선 직결, 평택 부발, 전철 신설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3,700억 원이 들어가는 GTX 연장을 비롯해서 2030년까지 12조 원이 투입되는 여러 철도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택역에서 수도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 변경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이어 철도 지하화와 평택역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평택역을 비롯한 철도 지하를 추진하면서 기존 평택역 리모델링과 교통여건 개선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올 1월 철도 지하화 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 역세권이 개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달리 평택시의 경우 민자 유치 개발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평택역 서정리 간 8.5km에 걸친 철도 지하화에는 평택시 한 해 예산 2.3조 원보다 더 많은 3.5조 원이 필요합니다. 당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리모델링을 늦춰지지 않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교통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대책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구 변동으로 4년 만에 동삭동 주민들을 만나보니 GTX 평택 연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GTX는 대도시권 중심지에서 40km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있었기 때문에 평택까지 연장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GTX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해서 60km까지 넓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택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년 1월 정책위 의장이 된 이후 이와 같은 GTX 평택 연장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고 당선된 이후인 22년 6월에 거리 제한 규정인 시행령을 삭제해서 평택 연장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광역철도 이외에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M5438의 출발 종착지를 소사벌 용죽지구까지 내리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6600번의 노선을 송탄 IC로 바꿔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심야 시간 연장이나 출퇴근 시간대 증설 또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책 역량을 갖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교통 대책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로 손꼽히지만 신도시 개발 등 도시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발전이 불균형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이 조화로운 평택시가 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부터
관련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농촌과 도시 지역의 윈윈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남부 신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농촌과 도시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로 지역 농민들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현재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평택시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 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법을 제정하고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농 균형 발전과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외식산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식품제조업 매출 1위, 농업 규모 2위를 달리는 평택시의 특성을 살려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 사는 도시, 그런 평택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잘 이뤄낸다면 평택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창업, 워케이션, 4도 3촌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평택의 농촌을 사람과 기업과 자원과 서비스가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에게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애그리비즈를 육성해서 일자리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헥타 이하의 짜투리 농업진흥구역의 단계적 해제도 이미 정부와 협의해 지난 2월 21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도 2촌, 4도 3촌과 같은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보건기관과 마을 등을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평택시의 도농 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함께하는 평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도농 간의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평택은 하나입니다. 평택은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부모님이 사실 것이고요. 도시 지역엔 자녀들이 살 겁니다. 손자도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농촌에 사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저희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저희 모두의 근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살아야 저희 모든 산업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근처에 있는 천안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도 천안 같은 경우 65만인데도 20년 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저희 평택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도매인 등과 같은 소상공인들을 신규 증가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농민들이 정말 다양한 판매처, 안정적인 수입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해서 정말 편안하게 가락시장이나 아니면 수원시장, 천안에서 오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노령층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적합한 의료시설이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저출생과 교통 그리고 균형 발전까지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새 후보자들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후보자들 간 주장, 반론, 또 재반론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은 후보자별로 1분 30초를 드리고요. 상대 후보자들은 이 공약을 들은 후에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 시간 각각 30초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우선 평택의 문화체육시설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영장 등 권역별 문화체육시설을 마련하고 국립문화시설 분원 유치까지 확실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용죽지구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실시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문체부와 평택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삭동 학교부지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시민들께서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중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서재 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 빠르게 철거하겠습니다. 서재초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평택의 교통 체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38국도의 우회도로 반드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삭동 출퇴근 시간 정체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교통 혼잡 지역 문제 과감하고 빠르게 걷어내겠습니다. GTX 조기 완성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는 소아과 오픈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산골 공원 개발, 동삭동 지구대 신설 등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빠르게 네. 해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소 좀 짧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지금 유이동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는데, 자,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 혹시 질문하시겠습니까? 38국도 우회도로를 빨리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유이동 후보께서는 한 10년 동안 삼선 의원으로서 도차가 지금 저희 평택 시민께서는 엄청 그 출퇴근 때 많이 막히거든요. 38국도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38국도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막히는 부분에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을 좀 하셨는지. 38국도 우회도로 문제는 지난 임기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공약을 냈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 때 국도 국지도 개발 계약 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때 수도권 경기도에서 냈던 도로 예타 신청이 거의 다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느끼기에 불효불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그러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재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6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전용태 후보 보충 질문 혹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이동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현정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 용죽지구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저도 그 용죽지구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복합시설 설치할 것을 저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그 국비 용죽지구 체육센터 실시 설계비 5억 원을 따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난 언론 보도와 현수막 등의 문구들을 보면은 이 체육센터를 설립할 때 총 350억 정도가 들고 또 최근에 네, 자, 시간이 예. 그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자,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35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총 사업비를 예상하는 것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대략의 이 정도의 용도로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대략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실시 설계를 하는 비용을 5억을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시 당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사업비의 국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략 지금 예상으로는 한 90억 안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350억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350억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대략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나. 그것은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실시 설계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그 내용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체육센터 실시 설계비로 5억을 따냈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외부 용역 그리고 그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국비가 필요했을 때 국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국비 요청을 할 때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절차들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와의 협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추진이 가능하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현정 후보께서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그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 시가 주도를 하지만 만약에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체육시설을 짓겠다 했을 때 국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국립수영장이나 국립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 제한된 재정을 평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폄훼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체육시설을 놓고 주민들이 함께 편의시설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김현정 후보께서는 그 시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국비는 중앙정부에다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이동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먼저 희망찬 교육입니다. 먼 학교까지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여자중학교 신도시 이전을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하교 학생 무료 셔틀 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편리한 교통, 너무나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돼가지고 도로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너무 지체하기 때문에 제가 낸 공약은 동사 1교차로 지하차도 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로에서 죽백동 지역에서 45번은 국도 간 우회도로 신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평택으로 상권 중심 주차장 확충, 그 다음에 공유 주차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활기찬 평택으로 모산골 공원에 그 복합 체육시설 건립 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친화형 복합 문화 체육시설 신설 추진 등이 있습니다. 네, 이상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용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최근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졌어요. 토론을 하는 오늘도 미세먼지가 평택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숲을 조성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약을 말씀드렸고 아리백과 분산 에너지 특구를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 과제도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전용태 후보님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세먼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공약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후보께서 뭐 좋은 공약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걸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공약은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현정 후보님?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우리 물가 폭등이 정말 지금 심하잖아요. 그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시민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 소주 한 병에 5,000원이 말이 되냐 이런 탄식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벼랑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대한 책임이 어디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물가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전영태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지난 2년 정말 답답하게 정권을 나라 살림을 맡아온 윤석열 정권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대 야당이면서 17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법안 처리나 모든 것들을 민생을 저버리고 대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전용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질문 있으십니까? 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용태 후보께서 충분히 그 공약을 갖고 계신 공약을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공약들을 들어보면 전용태 후보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서 만약에 그 공약들을 기반으로 해서 1호 법안을 내신다면 어떤 법안을 내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1호 법안은 학생 등하교 문제 교육 공약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등하교 문제 해결. 그래서 등하교 학생 무료 셔틀버스 운행. 정말 저희는 지금 근거리 배정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분도 어머님들도 열이 받고 신도심에 계신 분도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앞에 그 통학 시간에 가보면 정말 셔틀버스가 엄청 많습니다. 자가용 통학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네, 통학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더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 전용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기도 하고 같은 시기에 학교를 지역에서 다녔는데 그때 당시의 교육 환경과 지금의 교육 환경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많이 늘었고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는데 현재 평택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특히 강조해야 될 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심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새로운 미래고 저희 평택을 제가 평생 살아온 평택을 고향으로 삼아서 살아갈 저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교육을 빨리 잘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감일 문제, 중학교 배정 문제, 고등학교도 지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학교 신설 문제나 이전 문제 아니면 사학에 대해서 어떠한 베네핏을 줘가지고 구도심에는 사학을 이전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용태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평택을 교육 도시로 특화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평택시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과학고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역 기업과 연계해서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해양과학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학 공립고, 과학중점고 등 학생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교통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GTX A선, C노선 개통을 앞당겨서 평택을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교통과 문화, 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소사, 용죽지구를 비롯한 신도시에 광역,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돕겠습니다.
세 번째, 평택을 친환경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미세 오염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첨단 수질 측정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택을 아리백 에너지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분산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받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지난 10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평택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자 판넬과 함께 공약을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김현정 후보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현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대 특구 7대 프로젝트를 약속하셨는데요. 이 중에 미래자동차 특구는 평택항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평택시가 서부 지역에 추진하는 클러스터와는 무엇이 다른지, 같은 거라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인지, 김현정 후보님의 공약 중 상당수가 평택시에서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평택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미래차 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의 도시 특성상 지금 인접한 화성에 기아 자동차도 있고 또 KG 모빌리티도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한 750여 개 이상 있는 아주 그리고 수소 특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차와 수소차를 생산하고 또 주변 바로 옆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도 대단히 용이한 아주 입지적으로 대단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의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평택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특구로 만드는 것은 지역 정치인에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이 제2의 기가 팩토리를 아시아에 세우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치도 우리가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유치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평택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차의 그런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 후보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쭌 것은 평택시와의 상의 여부가 아니라 이 공약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평택시가 계획하거나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평택역 광장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모산공원 완성은 4월에 착공되는 사업입니다.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민자가 지어서 기반 체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자 시간이 끝났고요. 이미 계획되거나 시행되고 있다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일부는 그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시 계획이 이제 시에서 확정이 되면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유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비 유치를 위해서 평택시와 협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래차 특구를 신청해서 아직 우리가 미래차 특구로 지정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미래차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특구로 지정받은 많은 혜택들과 규제 해제들이 그런 규제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용죽지구에 국비 수영장 등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5억 예산 따왔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근데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 복합시설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인허가권과 결정권은 다 시에 있는데 시와는 전혀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5억을 따내고 체육시설 센터를 설치하세요. 라고 하는 그 방식은 대단히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것이고 또 평택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과연 그러면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전 제기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덧붙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께서 내신 교육 공약을 보면 정말 저희 평택이 이렇게 다 된다 그러면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아마 교육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22년 지방선거에 나왔던 공약으로도 어떤 분의 공약인데 거기에도 보면 고덕 신도시의 국제학교 유치해서 뭐 된다. 그다음에 브레인시티의 카이스트 유치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뭐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뭐 진짜 특수고 뭐 엄청 많은 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니까요. 저희가 공약을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시가 정말 교육 도시로 특화돼서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평택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 국제 교류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 도시입니다. 이미 그런 곳에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16개의 지자체에서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 남부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그 의정부에 그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17개 시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이미 2개 정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만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용역을 했는데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과학고가 평택의 그 카이스트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과 연계한다라고 하면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우리가 그 어필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학고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주변에 보면 저희가 반도체, 뭐 에너지, 평택항 등 다양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학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학 진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성을 대단히 줄 수 있다. 이런 네. 취지에서 공약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과학고나 특목고에 국제고나 이럴 때 저희 평택 지역에는 중학생 일반 중학생들이 거의 몇 프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약간 그 논점이 좀 잘못 질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지금 이런 그 각종 다양한 그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택의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학생들이 오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고 또 LG전자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지역 인재에 대한 특별 채용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에는 삼성전자, LG전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단이 위치해 있는 기업 친화적인 도시이거든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어져서 그런 그 기업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확대시키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평택을 교육을 특화시키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위해서 전국에서 평택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것이 결국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가장 제가 강조하는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와 횟수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봤고요. 또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또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시 한번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전처럼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정치개혁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죠. 보좌 인력에 대한 과도한 지원, 또 이에 따른 세비 지출을 줄이거나 면책,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 개혁을 위한 조그마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3년 3월에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23년 6월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인 24년 3월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함한 7가지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7가지 약속 모두가 소중하지만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저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수수 금지에 적극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책을 낼 수 있을 만큼 필력도 좋지 않습니다만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온 대필 작가 등을 통한 책을 출판하는 문제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렇게 쓰여진 책을 출판기념회라는 자리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은 서점에서 파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을 모아서 정치개혁 해내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의 관련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18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립니다. 오죽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당당하고 감옥을 가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번 총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음주운전 등의 전과자도 많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더욱 문제인 것은 다른 분야의 특권을 조장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탈법을 특권으로 방탄하는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있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에 성과급제를 반영하고 상임위 회의 등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월급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법을 제정해 영부인의 지위를 활용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공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이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검증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인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김현정은 이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이 가진 1만여 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폭 자녀, 폭행 전과, 이장 전입 전력이 있는 장 차관이 나오지 않도록 바로잡겠습니다. 네, 자,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 새 후보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후보자 간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또 미처 못다 하신 말씀 맺은 말로 한 번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2분씩 주어지고요. 자, 먼저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은 지난 10년 전 삼성전자 유치를 통해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산업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도 되고요. 하지만 정말 바뀌지 않은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30년 전 있던 정치가 지금까지 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될 정치가 바뀌어야 정말 저희 시민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평택의 정치를 바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해주시면 평택의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평택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의 정치를 바꾸겠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주어집니다. 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지난 2년간 민생 파탄, 경제 실정에 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공동 책임자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당의 정책을 만든 정책위 의장도 공동 책임자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당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저 김현정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국민의 절규를 대의하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일하는 공복입니다. 시민을 대신해 물가 못 잡는 정부를 비판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은 어땠습니까? 민생 위기, 안전 위기, 안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고물가의 허덕이는 평택 시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습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평택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간호법, 김건희 주가 조작,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에 동조했습니다. 평택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심판해 주십시오. 4월 10일은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선수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저 김현정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평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기를 끝내겠습니다. 기호 1번 김현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 길로 매진해 왔습니다. GTX 평택 연장은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 삶의 여유를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평택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립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까지 투입해 건립한 배다리 도서관은 이미 시민 여러분들의 휴식처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통한 덕동초, 죽백초 다목적 체육관, 평택고 기숙사 신축, 용이초, 용죽초, 대동초, 동삭중, 배다리 초, 중, 평택중, 소사벌 2중, 용죽고 등 빠르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정말 치열하게 협의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평택 발전을 위해 평택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정치가 하고 싶어 평택을 선택한 분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이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높고 정책 역량을 겸비한 중진 의원이 필요합니다. 평택이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묵묵하게 평택의 미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 건강한 우리나라를 가꾸어갈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도 가능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 또 성숙한 토론 펼쳐주신 새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